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용훈입니다. 유용훈의 밀담이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국제정치 이슈를 많이 다뤘는데 이제 정말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관심 많은 주제로 해서 시즌2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즌2 게스트로 정말 특별한 우리 군사 마니아계의 전설이신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짝짝짝.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밀담 시즌2 첫 주제는 최근에 우리 한국인 인재를 포함해서 예. 인재를 구출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온 특수부대가 그 역할에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도 특수부대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특수부대 하면 우리 특전사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특전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 분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는 네. 특수부대가 굉장히 그 광범위해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그 전문가 분들은 특수부대를 이러이러한 그 임무를 하는 부대가 특수부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특수부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근데 우선 특수부대가 일반 부대하고 뭐가 다른가요? 특수전을 치르는 그 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특수전이란 무엇이냐면 네. 적 후방에 은밀히 침투를 해서 네. 게릴라전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계시죠? 그런 네. 게릴라전, 그리고 네. 기습전, 네. 그 다음에 요인 암살, 네. 그 다음에 그 대테러 방어도 물론 방어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테러 공격에 대비하는 그렇습니다. 예, 거죠? 특수전의 한 부류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흔히 그 특수전을 하는 그 어떤 그 임무의 성격상 티어 1, 2, 3 이렇게 흔히들 부르고 있죠. 티어 1은 뭐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임무가 그 중요하고 네. 고난이도의 특수전을 하는 부대들을 티어 1.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 미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군의 티어 1 특수전 부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델타 포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티어 2급의 부대는 그린베레랄지 네. 또 네이비 실 네. 이런 부대들을 들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특수부대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전사 외에. 대한민국 국군에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네. 5개 공수특전 여단에 있는 그 요원분들, 네. 그리고 707 특임단 분들, 네. 그 다음에 해군 특수전 전단분들, 이런 분들이 소위 티어 1, 2에 해당되는 특수전 부대로 분류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규 특수전 부대라 그러면 이 두 부대를 흔히 얘기하죠. 네.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숫자는 많지 않지만 공군의 공정통제사 CCT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도 수색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넓게는 해군의 해남구조대 SSU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대들도 우리가 이제 특수부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티어 2급에 들어가는 부대들인데요. 해군의 그 특수전 전단에 그 특수전 여단, 그러니까 네이비 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UDT 그 아래에 그 SSU 말씀하신 SSU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병의 그 예전에는 그 특수자는 명칭을 써서 특수수색대대라고 했는데 각 사단의 해병 사단의 수색대대를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그 상당히 특수전에 버금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그 특수전 학교에 위탁 교육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부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불리는 또 707 특임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707 특임대 예전에는 특임대대였고요. 지금 규모가 늘어났고 그 지휘관이 그 계급이 높아져가지고 707 특임단이라고 하죠. 707 특임단은 소위 백호대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티어 1급의 최상위로 볼 수 있는 부대고요. 대테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다고 알고 계실 건데 맞습니다. 대테러 임무 당연하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전시에 강습해서 적을 타격하고 바로 빠지는,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공격을 하고 바로 빠지는 그런 임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군의 또 그 UDT-CL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UDT-CL은 또
특전사하고 이렇게 비교되고 그러면 굉장히 특전사 이상이 부대다는 그 자부심도 갖고 있는 그런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양대 산맥이죠. 네. 그 육군에 특수전 사령부가 있으면 해군에는 특수전 전단. 특히6 그 네브그루라고 많이들 알려진 그 미국의 팀 6 빈라덴 사살한 게 맞습니다. 그 팀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그 특수전 여단의 전단의 부대는 바로 그 1특전 대대입니다. 그 1특전 대대의 분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은 그 거의 그 육군의 그 707과 라이벌 성격인 거죠. 그 우리가 유명한 아덴만 점령 작전에서 인지를 구출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 저 UDT 실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세계 특수 작전 그 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드문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순위 미군들이 좀 립 서비스가 강하긴 해요.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들 그 누가 미군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미군의 그 특수부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절대 그 사람들은 립 서비스 안 합니다. 자기들의 그 특수부대의 그 특징들이 다 자기 부대가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는 거는 굉장히 냉정한데 저희 그 특수전 여단 그러니까 UDT의 실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또 훈련도 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센가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UDT만 본다면 그 미국의 이제 그 네이비 실, 즉 UDT 실의 그 교육을 네이비 실의 교육을 그대로 받아온 건데 약 그 14주에서 17주 또는 20주까지 늘어나는데 그거는 그때에 따라 3, 4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지옥주라고 그러죠. 엄청난 그 훈련이고 나고자들도 뭐 무수히 많고요. 5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게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훈련이고 그 훈련을 또 그래도 그대로 따와가지고 거의 동급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UDT의 거의 동급의 훈련을 해군 해병 그 특수 수색대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물을 주로 만나요? 수색대는? 그 수색대는 그 적 그 상륙 그 지역의 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사전에 위협 요소를 타격해서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어려운 임무들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자, 이제 하늘로 가볼까요? 그 일반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군의 이제 CCT 공정통제사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대가 보니까 뭐 육해공 훈련을 다 받고 대단히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군의 그 CCT, 그 미군에도 CCT가 있듯이 저희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수송부대의 규모가 뭐 미군은 그 작전 섹터가 전 세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데 저희는 이제 그 중심이 짧은 그런 그 영역을 갖고 있어서 수송부대의 규모는 작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특수부대 CCT도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이런 말씀은 뭐 우리 밀담이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한 20여 명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그 규모가 작은 게 역시 수송부대의 규모가 작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임무는 적 후방에 은밀히 침투를 해서 우리의 그 수송기 전력이랄지 항공 전력을 유도하는 겁니다. 수송기에 뭐 어떤 그 물자를 투하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유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굉장한 훈련을 받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전 학교의 위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군에 보면 또 SART라는 특수부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뭔가요? 이분들은 그 공군의 특수부대입니다. 공군의 그 제6 탐색구조 전대라고 있습니다. 그 예하에 3개 그 탐색구조 대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배속이 돼 있는 분들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적 후방에 추락해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기체의 어떤 그 고장으로 떨어졌던 소중한 전투기 조종사, 수송기 조종사 그런 분들을 구출하는 그 인명 구출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어서 역시 각종의 특수전 훈련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저도 이제 국방부 담당하면서 정말 우리 재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해, 재난 아니면 다른 도발 사건이 있을 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목숨 걸고 고생하시는 분인데 평가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분 같아요. 네. SSU 해난구조대원인데 맞습니다. 어떤 부대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SSU 분들은 심해 깊이 잠수를 하셔가지고 네. 무수한 인명들 구출을 하고 또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그 전략 자산들 네. 또는 전술 무기들을 그 구해오는 네.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SSU 부대들도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실력들을 갖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90년대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이라는 네,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정말 목숨 걸고 이분들이 활약을 하셨고, 이제 북한의 그 광명성 은하 계열의 이제 장거리 로켓 쐈을 때 그 1단 로켓이 서해에 빠졌잖아요. 예. 이분들이 그것도 건져냈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예. 어떤 분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리지만 어찌됐든 건져 올린 거 그 100m라면 어마어마한 깊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런 심해에서 건져 올렸다는 거는 상당한 그렇죠. 실력이죠. 네. 그리고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군 특수부대에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일반 흔히 일반적인 부대, 보병부대보다는 특수전 부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부대를 키우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